지금 총 경력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 3년 8개월? 그러면 일단 처음에 정규직 2년 하고 그 뒤로 계속 프리한 거지. 그렇게 프리 3번째니까 이제 4번째 만족 정도. 프리가 훨씬 만족도가 높다. 만족도는 90%. 업무 강도. 프리가 훨씬 편하다. 업무적인 압박이 없어. 그럼 페이는 몇 퍼센트 정도 올리셨어요? 페이는 1.5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얼추 맞을 거야. 근데 업무 강도는 더 낮고. 내 여유적인 시간도 많고. 처음부터 SM이었어. SI랑 SM 반반 섞은 업무로 따지면 그냥 SR이었으니까. 요청에 의한 처리. 면접을 볼 때 신입 때 볼 때랑 경력직으로 볼 때랑 차이점을 느끼는 게 있다면 신입 때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 프로젝트를 해도 보여줄 게 딱히 없는 거야,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인성으로 보고 행동과 태도를 많이 보겠지. 경력직 때는 인성 면접, 뭐 자기소개, PR 이런 게 필요가 없어. 내가 경력을 어떤 식으로 쌓았고 어떤 업무를 진행했고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신감. 어떤 업무를 해봤냐로 중심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는 거지. 완전 자기가 자신이 있다면 기술적을 먼저 꺼내면 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법을 설명하면 돼. 프리로서 생각하는 프리의 장점이랑 단점. 장점은 내가 버는 만큼 내가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이행해주면 된다. 내 여가 시간이 항상 거의 보장되다시피 하고, 회사랑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갈 수 있다. 내가 업무를 빨리 끝내면 끝내는 만큼 놀 수 있어. 놀아도 아무 안 하고 터치가 없어. 그럼 워라밸 말하는 건가? 아니야? 워라밸은 일을 끝나고 난 이유를 보통 얘기하잖아. 일하면서 내 거 다 하면은 다른 거 할 수 있다고. 다른 거를 해도 되고, 뭐 막말로 산책을 1시간씩 나가도 되고, 내가 정해진 업무만 끝내주면 되는 거야. 본사에서는 안 그렇잖아. 내 거 끝나면 또 다른 거 시작해야 되고. 빨리 끝났네? 그럼 더해. 이게 정규직의 생리지. 프리랜서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내 업무가 끝나면 그 이후에 뭘 하든 크게 터치를 하지 않는다. 약간 눈치 보고 그런 것도 없어? 눈치 보는 거는 이제 그건 사람 성향인 것 같아. 자기가 눈치를 많이 평상시에 본다면 그건 거기 가서 똑같이 눈치 보고 있어. 정규직이나 이런 데는 놀면은 당연히 눈치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볼 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냥 다른 거 뭐 공부를 하던 내 거 다른 거 하던 책 펼쳐놓고 공부해도 돼. 내가 하고 싶으면. 괜찮다. 주어진 업무만 끝나면 터치 없음. 내가 뭘 하든 이제 상식 밖의 일은 안 되지만 자리를 비운다던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정규직은 10분, 20분 자리 비우면 연락이 오겠지. 어디 갔냐고. 아니면 그리고 또 제일 큰 거 있잖아. 돈 아니야? 돈이지 당연히. 상대적으로 윤택한 삶이 가능하다. 복지 같은 게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 느낀 거는 복지가 사실상 대기업 수준이 아닌 이상은 돈을 이기지를 못했어. 그럴 것 같아. 대기업에 가서 뭐 대출을 엄청나게 저이자로 빌린다던가 상여금 혜택이 높다, 이런 거는 메리트가 좀 아무래도 끌릴 수 있지만 중소나 중견에서 주는 혜택? 페이를 이기지를 못했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기술들이나 예를 들면 DB, 뭐 튜닝 이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환경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 일적으로 압박받거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서 낮아. 업무에 대한 강도도 낮고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단점이 있는 거야. 단점은 일단 누구랑 소통해서 뭔가를 진행하기보다는 내가 업무 맡은 부분을 처리를 해야 돼. 어떻게든 혼자서 해야 돼? 주변에 잘못하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 회사는 학교가 아니라고. 그거는 정규직에서 듣잖아. 하지만 같은 정규직 내에서는 그래도 서로를 어떻게든 도와주잖아. 근데 프리는 굳이 안 도와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맡은 업무고 내가 이 내용을 계약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해야 돼. 근데 프리끼리도 이제 한 팀으로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 팀은 팀인데 사실 개인 팀이지. 개인이 그냥 모아놔서 팀인 거지.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보통 이제 같이 그치. 다 같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내 영역을 정확히 쪼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대감을 형성해서 이렇게 완전히 팀이다는 어렵다. 근데 성향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 그치. 개인 성향이 큰 사람은 오히려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그냥 내 것만 딱 하고 그냥 가는 거고, 사람 서로 좋아하거나 친한 관계가 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도와주고 챙겨주는 거지. 근데 또 혼자서 그렇게 내 영역만 하겠다 하면은 그만큼 또 실력도 따라줘야 되는 거고. 실력이라기보다 책임. 책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 아니야? 실력이 없어도 내가 그만큼 야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끝내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지. 참 희망적인 얘기네. 나는 실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책임은 진 자신 있는데. 단점. 업무를 끝내지 못하면 그만큼 책임지고 야근을 하든 근무를 더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은 없다. 아, 수당 이런 게 전혀 없구나. 수당이 없어요. 내가 계약한 거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 맞네. 수당 없. 일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일단 하진 않아. 정규직에서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 프리랜서에서는 정말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물어보고 이런 게 내 권리라는 느낌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 그치. 왜냐면 똑같은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사수 개념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치. 사수 개념이 아예 없다. 다 개개인이다. 근데 그래도 약간 등급이 초급이 중급이나 고급분께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물어볼 수는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은 내가 커피를 사들고 간다던가 밥을 산다던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렸어 항상. 무슨 말인지 알고. 서로의 시간을 뺏으면 안 돼. 프리랜서는 서로 그게 되게 중요해. 정규직이나 회사로 치면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쳐주고 뭐 그런 시간 쓰는 것까지도 업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프리에서는 정말 그게 일하는 시간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시간 빼서 너한테 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더 부탁하는 입장이 되고 뭐 말 맞다나 커피 한 잔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치. 개개인이 곧 시간이 돈이다라고 보면 돼 프리랜서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는 거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프리를 전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정규에서 프리 전향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려. 예를 들면 서로를 서포트해서 같이 유대감을 형성해서 업무하는 걸 원한다 라고 하면 프리는 절대 안 맞아. 철저하게 독립적이다. 정직 vs 프리. 나는 100% 프리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 프리를 하면서 대기업에 프로젝트를 나가서 유지보수로 정규직 채용으로 노려보는 건 있어. SM으로 가고 싶어? 아니 SM으로 유지보수라며. 가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그럼 않아. 그럴 수 있지. 그거 많이 노리더라. 정규직 전환 이거를 가장 보고 있어. 또는 아니면 뭐 스타트업 도전해보는 기회. 개발자를 선택한 것에 대한 생각. 내가 개발자를 선택한 건 내가 불편해서 바꾸기 위해서 개발자가 된 거야. 직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내가 불편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본투비라니까. 이런 애들이 그 개발을 취미로 하는 애들이잖아. 내가 불편하면 남들도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전공자 또는 뭐 다른 타 직종에서 이쪽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추천해, 비추천해. 나는 할 거 없으면 개발자를 하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다녀. 진짜? 그리고 지금 2명도 키우고 있고 학원 다니고 있고 한 명은 취업해서 지금 일을 다니고 있는데 매일 전화 와. 무조건 추천이다. 무조건 추천이다. 왜냐면 하는 노동에 비해서 급여 페이가 꾸준히 오르고 잘릴 가능성,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낮아. 맞아. 어디든 일자리는 많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특수 기술이라고 보지 않는데 인식 자체가 특수 기술직이라서 특수 기술이지. 그래도 기술직이잖아. 기술직은 기술직인데 특별하게 뭔가 하진 않잖아 우리가. 그냥 우리도 정규 업무를 할 뿐이야. 그냥 딱히 특수가 뭐 어떤 건데? 특수는 정말 10명 중에 1명밖에 못하는 일이다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교육만 이수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건 그렇지. 그냥 국어책 배우듯이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잖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장벽이 조금 높긴 하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다. 장벽은 높지만 어쨌든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는 특수지만 실제는 특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해도 문제없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건 나 동의해. 결론은 할 수 있다. 다만 의지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쭉 프리를 할 것인가? 현재는 일단 향후 5년까지는 프리랜서를 쭉 할 거고 단가를 올릴 거고 5년 이후에는 이제 정규직을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해볼 거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좋은 자리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프리를 그만두더라도 옮길 거야. 그래도 종착역은 정규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야?
동창역은 사실 개발자가 아니야. 아 그래? 뭐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로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 아니, 결국에는 내 거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더라. 너랑 비슷한 그런 케이스 구조를 하고 나오자마자 일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바로 시작하는 걸 추천하느냐, 아니면은 졸업장을 따고 시작하라, 그런 준비를 후에 시작하는 게 더 좋은가? 시작의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페널티로 시작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감수가 가능하면 도전하는 게 맞다. 나는 일을 좋아해서 빨리 하려고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학벌을 버렸지만 결국에는 해야 된다. 학벌은 개발자로 너가 뜻하는 바가 있다면 학벌이랑 자격증은 그래도 있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막 굳이 다 준비돼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지. 꼭 그냥- 정해진 루트는 아니다. 정규 루트가 무조건 성공하는 케이스는 아니다. 개발자는 그냥 일단 그 의지가 있으면은 바로 시작해보고 부딪혀봐도 된다. 현실을. 하면서 이제 해나가도 된다. 이런 거지.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질문 리스트를 뽑아간 것도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조금 더 제가 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좋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 아쉽게도 영상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이 말이었어요. 나보고 잘한다 잘한다, 능력자다, 뭐 개발이 취미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능력자가 아니다, 개발적인 머리가 좋다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만큼 개발에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집에 개인적인 서버도 구축해놓고 이것저것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개발에 대해 자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미로든 뭐 공부 목적으로든 개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투자에 대한 결과가 일을 할 때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만큼 많이 개발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할 뿐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투자한 만큼 실력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억지로 일적인 그런 개발 계속 연습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재미를 찾아서 뭐를 하든 간에 이 개발이라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한 시간만큼은 일을 할 때든 어디서든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